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9살 된 남성입니다. 39살도 사연을 많이 갖고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가 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그런 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사주 분석 시간마다 오늘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다음 소프트 부사장인 송기령 씨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은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10년은 해야 전문가가 되며 좋아하는 일을 해야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되게 10년이라는 이 기간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특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좋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내 인생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주 분석하는 것과 이 명언이라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명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주가 안 좋은 사람도 그 사주를 극복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지인 남성 사연 드립니다. 이 남자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했어요. 지금은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네요. 이 남자가 약간 마마보이 같고 야무지지가 않습니다. 거짓말도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이동도 많네요. 남자 엄마가 이 남자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요. 몸도 좀 허약한 편이고요. 반면에 부인은 아주 야무져서 둘이 잘 만난 것 같아요. 곧 40이 되는 이 남자가 앞으로 잘 살지 궁금합니다. 사주풀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39살이에요. 그리고 사주의 구성을 보면 김인년, 기사월, 계사일, 경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고요.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딱 보실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이 이혼하셨잖아요. 39세인데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부인은 야무진데 이분은 거짓말도 잘하고 약간 좀 마마보이 기질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이동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에서 우리가 오행의 구성을 보고 사주를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사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잖아요. 이 화기운은 숫자로는 두 개지만 월지를 포함하고 두 개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된 이 토기운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두 개고요. 그리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일간인 수기운은 인성운이 두 개가 있지만 일단 신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기운이 지장간에도 없나 한번 볼까요? 지장간에 보니까 을목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니까 17살서부터 56세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요. 이분이 역마살이 대단히 강한 분이에요. 이 인신사의 네 글자를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월지 포함해서 세 글자가 역마로 되어 있고요. 이 미토도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요. 이 재성운이라는 게 동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남자에게 동과 여자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지에 재성운이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 재성운이 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라는 것은 나에게 부인을 나타내는데 부인이 나란히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부인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화기운이 일지에 하나 있고 연주에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괜찮죠. 그 사주에 재성운이 두 개 있다 그래서 꼭 이혼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똑같은 재성운이 나란히 두 개 있을 때 이럴 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화가 아니라 만약에 오화가 옆에 있다. 그렇더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운이 나란히 두 개 있을 때 그때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지금 지지에 신금하고 사화를 깔고 있으니까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27살서부터 36살 이때 병인대운에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앞에서 대운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젊었을 때의 이 대운은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7살서부터 36살이면 남자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갖고 먹고 살지 확실하게 자기 진로도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삼형살이 형성이 됐다는 점에서 이분은 그 젊었을 때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또 특징이 관성운이 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관성운이 강한데 식신상가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간성운을 제어해주는 목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간성운을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칠살이라는 건 살자가 죽일 살자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 토기운이 마음 놓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이 수기운, 계수를 극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성운에 의해서 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강운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건강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지금 그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건지 뭐 안 생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서 이 관성운이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일부러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39살이나 됐는데 뭐 일부러 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여자가 인제 '여자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여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니까 여기에서 수기운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에서 콩팥을 나타내고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 수기운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토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비뇨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안 생기면 병원에 좀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직장운을 나타내는데 관이 많으니까 직장 변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운이 을축대운 그리고 47세부터 갑자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사주는 금수가 용신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대운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죠. 이미 삼형살은 지나갔고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신약한 상태에서 수기운은 나쁜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은 괜찮게 흘러간다고 보고요. 다만 57세 이후에 배우자궁이 깨지니까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월운인데 올해 월운이 아니라 내년의 월운이에요. 2018년도의 월운입니다. 지금 내년이 무술년이고 훈년이 기해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토기운이 3개나 되고 이게 다 간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배우자궁이 사술 원진살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년에 월운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이 개축월이고요. 여러분들이 내년 2018년도 월운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요. 똑같은 오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은 천간지지가 다 목기운만 들어오죠. 5월달은 정사월로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와요. 7월달에는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고 8월달, 9월달에는 금기운, 11월달에는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오행만 들어온다는 것은 그 나한테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좋은데 기신운이 들어왔을 때는 또 확실하게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굴곡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무술년은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에요. 좋은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 무리하게 무슨 사업 투자하고 이런 것은 좀 자기 자신의 사주를 잘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기운이 기신이니까 7월 달이 기미월이거든요.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 7월 달은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화기운도 별로예요. 화기운도. 그러니까 5월 달 정사월도 별로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그 2월 달 갑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목이 들어오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도 별로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찍어드린 게 2월 달, 5월 달, 7월 달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 금수 여기에서는 금수가 용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8월 달, 9월 달, 8월 달 이후로 금수의 기운으로 계속 흘러가죠. 그런데 10월 달, 11월 달은 또 사술원진 사해충으로 지지가 깨지니까 그 내년의 월운의 그 흐름을 보면 내년 양력 2월 4일부터 입춘이 들어오면서 이제 무술년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개축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유년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2월 달은 삼형살이니까 꽝이고 3월 달은 괜찮고요. 그리고 4월 달도 괜찮아요. 5월 달은 꽝이고 6월 달 괜찮고 7월 달 꽝이고 8월 달도 8월 달, 9월 달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10월 달도 보통이고 11월 달은 꽝이고 12월 달 갑자월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훈년에 그 배우자 관계 특히 조심하시고요. 내년 월운을 보면서 그 운의 흐름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는 제가 말씀 찍어드린 것처럼 안 좋은 달은 피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9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사주 원국만 봤을 때에는 단점이 많죠. 관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식신상관운도 없고, 그렇지만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비교적 괜찮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운, 나쁜 운을 따질 때 꼭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마다 그때마다 꼬박꼬박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꼬박꼬박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바른가. 바르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훈년하고 이제 배우자하고 안 좋아지는 운이 들어오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운도 잘 풀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